예, 이 사주는 예, 몇 가지 관법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일단 신월에 태어났으니까 월령이 금, 경금이 투관했으니까 경금이 그 사주에 월령을 얻은 격신이라고 제가 가끔 얘기해요. 용신이면서 쌍신의 뿌리를 두고 있는 가장 강한 호행이자 등령한 호행. 그래서 뭐 사성론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일반 명리의 기술 양식에 보면 신월병화가 경금이 등령한 사주다.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정확한 겁니다. 그 말하는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을 잘 기억해 주세요. 월지 신월에 태어난 병화가 등령한 게 누구예요? 경금이 있으니까 신월병화가 경금이 등령한 사주다. 신월병화가 경금 등령. 앞에 네 자씩 여덟 자가 그렇게 시작되는 사주입니다. 왜 경금이 격신이 되어서 용신이 된다면, 그리고 가장 강한 오행이니까 저 오행을 왕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설하거나 극하거나. 그럼 저 어떻게 하면 돼요? 정말로 그렇게 네? 두 개네. 네? 설해야 그러면 자편진전식으로는 신월병화가 경금이 등령하였으니 병정화가 뜨니까 저 중에 병화나 혹은 정화가 저 경금을 업부해주는, 제어해주는 상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정화가 뿌리가 없으니 목화운이 좋아야 되잖아요. 금수는 나쁘고. 근데 얘는 어떻게 운이 어디로 갔어요? 금수으로 갔는데 왜 부자예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평진전식의 이 이야기는 그러면은, 그럼 정화가 핑계를 대. 신월병화가 경금이 등령하였다. 왕금을 업부해야 되는데 정화는 근이 없으므로 쓰지 못하고 신중의 임수를 용신으로 써서, 신중의 용신으로 써서, 용신이 아니라 상신으로 써서 금수운에 발전하였다. 이렇게 말하면 요거 거짓말. 왜냐하면 그렇게 그냥 그렇게 쓰는 사람들 답을 알고 있어요. 얘는 수를 써야 된다는 거를. 그런데 자평진전의 원리에 맞추어서, 그게 사람들이 다 믿고 있는 격국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운에 발전한 이유가 정화가 뿌리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쓰지 못하고 신진회국한 수를 써서 상신으로 삼아서 금수운에 발전하였다라고 쓴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말하고자 했던 그런 본질은 무엇일까?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건 두 번째 버전. 이 사람은 그냥 대번에 알 수 있어요. 여름에 태어난 병화가 경금이라는 열매를 익혀야 돼요. 그죠? 그게 너무나 당연해. 근데 병화와 경금이 직접 만나면, 병화는 경금을 익힐 때 여름에 병화니까 아주 강하죠. 여름에 비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말라 죽고. 근데 경금은 반드시 수라는 애로 적당하게 병화를 조절해 줘야 돼. 근데 수기가 이 사람 있어요? 없어. 신진회국한 데 있는 거죠. 허자를 불러온 자수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제 발전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수죠. 병화가 이렇게 약한데요? 약하긴 지금 여름이라니까요. 바캉스 떠나는 계절에, 그죠? 쨍쨍한 햇볕이 경금을 익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만 주면 돼. 물이 없는 게 돼요. 그리고 이 사주는 언제 발전해요? 수운에. 근데 향배가 이미 금수로 흘러있는 데다 수기가 신중의 임수, 진중의 계수에서 허자, 자수를 불러왔죠. 그러니까 얘는 금수가 병화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얘기를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 격국론에 맞춰서 정화를 원래 써야 되는데 정화를 쓰지 말고 부득이 근이 없으므로 수기로 썼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전에 그냥 격국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냥 자연의 원리로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난강망식해서 신월병화가 경금을 만났는데 수기가 부족함으로 수운에 발전했다. 그냥 그게 무슨 설명이 필요 없이 그냥 그런 거예요. 그걸 어떻게 유식하게 쓰느냐의 문제겠죠. 그런데 이 사주는 지금 그 이성현 선생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수운에 발전했는데 나이 들어서 타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신, 신유, 임술, 개, 갑자, 을죽, 병이 눈에 가서 인신충하고 목, 화운, 병이 눈으로 가니까 파지했대. 당연하죠. 이제 수기가 떨어지니까. 네. 또 하나 파제의 원인이 그러면 대우 말고 저 원국에도 징표가 있나요? 네, 그렇죠. 이 사주는 다 좋은데 딱 하나 흠이 있어요. 병화 옆에 정화라는 애가 붙어있어요. 저 정화는 뭘까요? 이 사람의 일가 친척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사돈의 8천까지 이 사람이 잘 나갈 때 평생 이 사람 돈을 뜯어먹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얘가 힘을 얻으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파제한다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겁재를 제복해야 돼요. 겁재가 있습니다. 어떻게 제복해야 돼요? 합이나 충으로. 이 사람은 제복했나요? 못했네요. 수문이 되면 어떻게 돼요? 네, 그렇죠. 수국화, 정임화, 12포태상, 화가 금수의 수유의 사지에 들어가지고 술, 해, 자, 축까지 절지에 있죠. 인에 들어오면 생지로 변하죠. 그래서 저 정화가 수운에는 존재감이 전혀 없다가 병인 때문에 딱 들어가면 생지에 들어가면서 아 이제 내 세상이 왔다. 내가 이날을 60년 동안 칼을 갖면서 기다렸다 하고 말썽을 부립니다. 저 정화를 제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저 사주에 드러나 있는 흉조입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이 사람의 처를 한번 볼까요? 처? 네, 남자니까. 처는 누구예요? 네? 너무 많다. 왜 많아요? 도처에 널린 박 선생님 처가 어떻게 보이세요? 4개나 보여. 4개나 보여요? 어떻게 4개예요? 경, 신, 왜? 3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아직도 이해까지 시는데 궁을 중심으로. 얘는 누구랑 합해요? 진유합 전에 신으로 합하잖아요. 신에서 경이 올라갔죠. 그러면 마누라가 3명인가요? 6까지 4인가요? 경금이 어떤 모습을 이루고 있어요? 때를 이루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저거는 3명이 아니라 뭐예요? 한 덩어리야. 하나. 거의 진시황급이. 네. 경신신 얘들은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네. 덩어리가 커. 마누라가 하나. 네? 하나. 경신이 다 한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떨어져 있으면은 경신, 무신, 경자, 병진 이렇게 돼서 한 몸이 안 되는데 얘는 신신신이 다 합쳐가지고 있잖아요. 한 덩어리야. 한 덩어리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명. 그래서 저는 젊어서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그런데 진이 또 누구를 불러드려요? 유금을 불러드리거든요. 그래서 젊어서 만난 처는 아이를 낳아주는 여자. 네. 여기 신중에 임수가 있죠. 아이를 낳아주는 여자. 뭐 딸을 낳아주는 여자. 뒤에 만나는 유금은 누구예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 네. 병화와 경금은 짝이 잘 안 맞죠. 병화와 신금은 짝이 잘 맞죠. 그러니까 이 진토가 신금을 사랑하겠어요? 유금을 사랑하겠어요? 유금을 사랑해요. 병화는 신금을 좋아하고 진토는 신과도 합하지만 유라도 합하는데 합의 위중함, 강도는 뭐가 제일 세다고요? 육합, 그 다음에 상합. 합이, 진유합이 더 세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젊은 여자 만나가 젊고 예쁜 여자 만나서 본쳐버리고 그 여자를 사랑해서 함께 사는 사람인 거예요. 나쁜 놈이네. 방금 처가 한 명이라고 오지 않았어요? 젊어서 있는 처가 하나, 뒤에 만나는 처가 유. 근데 옛날 사람이잖아요. 이혼하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네. 처음에 젊을 때는 조강지처 경금과 살다가 네? 나이가 들면 언제 40대 후반에 젊고 쌩쌩하고 예쁘고 선녀 같은 유금이란 여자와의 사랑에 빠져서 본쳐버리고 그 여자랑 살게 됐다. 이렇게 되는. 이게 2명이란 말씀이죠? 2명.
돈도 많고 돈도 많고 그딴 생각은 이렇게 쪼개. 그러면 아까 겁제 부분해서 지금 유금이 결국에는 겁제랑 동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딩동댕. 그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동주 때문에 그게 이 사람 왜 망했겠어요? 동갑보다. 예.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여자는 다시 젊은 남자와 바람을 핀다. 그렇죠. 혹은 어떤 신금과 정화는 어때요? 현재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정식 남편은 아니지만 기둥서방이 있었던 혹은 혼전 동거했던 등등등의 여자겠죠. 왜 늙은이라고 안 나겠어요? 젊고 예쁘고 아름답고 똑똑한 여자가. 그쪽으로 돈을 빼버리는 그런데 그 모습에서 뭔가 엄청난 손재수가 좀 보이지 않으세요? 결국 그 여자와 관련된 거라고 돈 많이 쓰고 뭐 화제에 쓰시는 거. 이성희 선생님 오히려 이 유금이 편야도화가 재성과 함께 있었기 그 여자로 인해서 돈을 벌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그 여자가 돈을 어떻게 벌었을까요? 그렇죠. 술집을 했겠나? 나이트클럽을 경영했나? 결국 그 사고로 인해서 저 여자와 저 정화 겁재가 저 여자가 나중에 그 남자와 날를 가능성이 상당히 보이는 그런 사람이다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혹은 그 여자가 나 몰래 저 겁재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어 보이고 그런 모습이 보이죠. 제복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 유금 여자가 바람 피는 거를 저 병화는 알까요? 모를까요? 생각이 나타났습니다. 네? 진하를 모르는 제복을 못하니까 안다고 해도 방법이 없어요. 이 여자의 애인이 돈을 갖고 날르면 이 남자는 유금을 버릴 수 있을까요? 못 버려요. 왜? 진유합했기 때문에. 진에서 그 무가 나가서 지금 경신신 밑에 너무 멀어요. 멀어요. 걔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진또는 지금 유금을 바라보고 올인했는데 저 유금이 지금 저 무토까지 신경 써줄 여유가 없어요. 무토가 아니라 을? 아니 걔가 어디에 있어요? 개수 진중에 개수가 없잖아요. 아니 개수가 아니, 그러니까 저 무토가 개수랑 사랑에 빠진다고요? 하나 둘 아닌가. 진중의 개수와 관련을 갖고 있는 무토. 그래서 신금 무신이랑 아우 정신이랑 너무 비약이야. 왜냐하면 진중의 개수는 투간하지 않았고 무토를 끌어들이는 실익이 없고. 이렇게 자신을 신진을 했으니까 제 무신은 따로 내고 경신씨는 되는 거 아닌가.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경신씨는 다 한 몸뚱아리. 뗄래야 뗄 수 없는. 저 무토가 진중에 있는 개수와 합하기 때문에 남편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시죠. 식상이기 때문에 병화의 애인 재성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저걸 여자로 쓸 이유가 없어요. 이따면 초등학교 동창이겠죠. 질문. 젊은 여자가 바람 펴가지고 돈 갖고 날라다니까 막 분노가 치밀으세요? 이 사람도 조각이 쳐버리고 뭐 젊은 여자 가수하게 생각하시고 한 대로 받았는데 시주 위에 그 정화가 이제 이 젊은 여자 그 애인도 보는 겁니까? 아니요, 젊은 여자의 그 젊은 여자의 애인도 보는 네, 겁니까? 혹은 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동주하고 있는데 겁재가 내가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혹은 이 신금의 편관이 옆에 있다는 건 좋은 조짐이 아니죠. 혹은 뭐 그 여자의 저 정화가 뭐 기둥서방 애인 아니더라도 그 처남이 될 수도 있고 등등등. 뭐 겁재가 저 내가 사랑하는 여자와 관련된 어떤 사람이라는 걸 표시하고 있죠. 처갓집 때문에 망한 거지.